최근 여러 구단으로부터 감독직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제가 레알 마드리드 차기 감독 후보로 강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와의 연관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밝힌 클롭 감독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레알 마드리드 차기 감독직과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을 부인하지 않았고 레알 마드리드 사령탑 제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손흥민의 이름을 언급하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레알 마드리드에서 클롭 감독이 손흥민을 직접 지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현지에서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독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엔 모든 걸 내려놓고 쉬고 싶었습니다. 벤치에서 한 발 물러선 채 축구를 멀리서 지켜보는 동안 자연스레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다시 경기장을 밟게 된다면 어떤 팀이어야 할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를 곱씹게 되는 시간이었죠. 그런 고민 속에서 유독 마음속에 자주 떠오르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볼 때마다 제 눈길을 끌었던,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하게 저를 움직이게 만든 이름, 그는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를 처음 본 건 함부르크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에서 움직이는 모습엔 직선적인 패기와 유려한 유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무게중심이 낮은 드리블은 상대 수비수들을 매번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단순한 재능을 넘어 이 선수가 언젠가는 더 큰 무대에서 반드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것임을 예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죠. 저는 지금 레드불 그룹의 글로벌 축구 책임자로 활동하며 라이프치히와 잘츠부르크, 그리고 뉴욕 레드불스 등 다양한 구단과 시스템을 바라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장을 직접 지휘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매 순간 마음속으로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소 꼭 한번 지도해보고 싶었던 손흥민이 떠오른 건 사실입니다. 측면을 파고드는 날렵한 움직임, 본능처럼 반응하는 침투 타이밍, 그리고 골 앞에서의 침착한 마무리까지. 그 장면들이 제 안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명의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손흥민은 늘 가능성이 완성될 수 있었던 한 사람이자 끝내 함께하지 못해 후회로 남은 선수였습니다.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리버풀 시절에도 그를 데려오고 싶었던 순간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계획보다 앞서 있었고 그는 매번 제 손끝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유니폼을 입고 계속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그는 항상 같은 선수로 남아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과시하기보다 팀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사람, 결정적일 때 침묵하지 않으며 승리를 위해 기꺼이 그림자 역할도 감수하는 사람. 하지만 이제는 토트넘에서 그림자와 같은 역할은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를 지휘함으로써 손흥민의 능력이 완전히 만개하고 그가 수많은 득점을 터뜨리는 모습, 그게 가장 손흥민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도 손흥민은 결국 토트넘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고 아시아 축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과의 조합은 그 자체로 역사가 되었고 케인이 떠난 이후에도 그는 묵묵히 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흥민의 위치는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토트넘과의 계약 연장은 미뤄졌고 손흥민은 결국 자동 연장 옵션이 발동된 채 이적을 위한 포석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리더십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토트넘은 그를 하나의 자산으로 정리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단지 선수로서만이 아니라 팀을 하나로 묶는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토트넘처럼 방향성을 잃은 팀에서 그는 기술과 경험, 그리고 멘탈과 같은 모든 면에서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며 아끼고 존중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선수를 정리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발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단지 비즈니스적인 판단으로 치부하자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걸어온 길과 헌신을 생각하면 이는 단순한 이적 이슈를 넘는 문제였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대하는 방식은 저에게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것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지켜야 할 정신마저도 외면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쿠냐와 디블린과 같은 젊은 자원들을 손흥민의 대체자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가 팀에 주는 영향력은 숫자나 나이, 시장 가치로는 결코 환산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의 경기를 멀리서 지켜보는 동안 저는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축구를, 그리고 제 철학을 다시 꺼내야 할 이유를요? 그러한 이유는 단순히 손흥민 때문이 아니라 그를 중심에 두고 제 축구를 다시 완성시킬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오랜 시간 생각해온 이상적인 전술과 리더십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제가 다시 감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만든 것입니다. 때마침 레알 마드리드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시대를 이끌 리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비 알론소가 강력한 후보였지만 경험 있는 지도자가 슈퍼스타들과 유망주를 모두 아울러야 한다는 내부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의사를 전했을 때 저는 손흥민을 함께 고려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마드리드에 합류할 수 있다면 저는 그곳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제가 아꼈던 선수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격수이며 전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선수입니다. 제가 바라는 그림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축구 인생의 불꽃을 태워보고 싶은 선수가 손흥민이기도 합니다. 이 결심에는 또 하나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저와 리버풀에서 함께했던 제자인 알렉산더 아놀드가 레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전진 성향과 정확한 킥, 넓은 시야는 손흥민의 침투와 결합할 때 지금까지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리버풀에서는 상상만 했던 그 조합을 레알 마드리드에서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 무대 위에서 다시 도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손흥민은 30살이 넘었고 더 이상 전성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여전히 최고이며 제 시스템 안에서는 앞으로도 3년 이상 세계 정상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의 축구는 늘 조용했지만 결과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희생했고 기다렸으며 마지막으로 진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기회가 아닌 존중입니다. 그것이 제가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곳은 단지 또 하나의 명문 구단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진 모든 잠재력과 정신력을 온전히 발현시킬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저 역시도 손흥민과 함께라면 제 감독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자신 있게 태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국에 제가 다시 지휘봉을 들기로 결심한 것은 단지 감독으로 복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통해서 다시금 제 철학을 구현하고 그와 함께 축구 인생의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손흥민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